네, 시작에 돋보기 딱 떼고 밀착 분석하는 집중 조명 이어갑니다. 오늘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특징주부터 보겠습니다. 시장 코스피 특히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는 와중에서도 꽃 피우는 종목들은 꽃을 피우네요. 사실 패션주 요즘 많이 오르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패션 업종이라는 게 사실은 비성장 업종이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많이 인식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주가 보면은 이게 성장 섹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2개월여 만에 역사상 신고가를 갈아치우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원래 그 수입 의류를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명품 의류를 유통하고 있는데 최근에 올라가는 것은 이 부분은 아니고 화장품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런칭한 비디비치라는 화장품 브랜드의 판매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두에서 이제 검색어 상위에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그 보따리상이죠. 따이공을 중심으로 상당한 매출 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주가도 상승을 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면세점 진출 수도 또 크게 늘릴 것으로 보여지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은 중국 직진출까지 이제 염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직접 진출을 하게 되면 그만큼 비디비치 화장품에 대한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가장 큰 강점은 유통망입니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신세계 계열사예요. 최대 주주도 신세계고. 근데 신세계 하면 생각나는 게 신세계 백화점, 최근에 치고 나가고 있는 신세계 면세점, 그리고 네, 이마트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통망을 통해서 화장품을 공급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판매가 확대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세계 백화점이 전체 화장품 부분을 신세계 인터내셔널로 다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 화장품 사업에 대한 힘을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모두 받아 나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내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화장품 브랜드 한 2개 정도를 추가 런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밸류에이션만 보자면 크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올해 실적 기준 PER이 한 30배 정도로 지금 이 종목은 완전히 화장품주로 움직이니까 화장품주 평균 PER 대비해선 아직은 낮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던 간에 신고가를 치고 나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물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만큼 추가적인 반등 시도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색조로 유명한 비디비치라는 화장품. 이 화장품의 힘에 입어서 사실 패션이라기보다 화장품 브랜드의 성장성을 가지고 갔다. 주가 그렇게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신세계 인터 올해 들어서만 주가 200% 뛰었습니다만 다른 쉬어가던 휠라코리아, FNF도 올 들어서 두 종목 다 100% 넘게 뛰었단 말이에요. 특히 휠라코리아가 150%가량의 상승률, 이달 들어서 좀 쉬어갑니다만 그래도 눈부신 주가의 상승률을 유통업종 그 내에서도 패션 업종에서도 동시에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의류주가 모두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중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FNF라든지 필라코리아 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만 사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종목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FNF 같은 경우 MLB라는 중국 모멘텀을 크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농구에 대한 인기가 한국과 다르게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MLB 관련해서의 상품들, 모자를 비롯해서 의류들 판매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 얼마 전에 런칭한 MLB 키즈에서도 이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휠라코리아도 마찬가지예요. 휠라라는 강력한 브랜드 네임을 바탕으로 해서 차별적인 성장을 이어간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의류업체를 보신다고 해도 그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신세계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MLB 같은 이런 강력한 휠라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계속해서 주목받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별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고 의류주가 지금 전체적으로 좋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러면 지금 신세계 인터, 휠라코리아, FNF 세 종목이 거론이 됐는데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가는 말에 올라타도 될까요? 주가 전략적인 측면이요. 네, 그래서 세 종목 중에서는 흐름상으로도 신세계 인터가 제일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보신다면 신세계 인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다음 주에 연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연휴 지나서도 신고가가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올라타보는 전략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셨어요. 신세계 네. 인터내셔널 내용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이어서 코웨이 보겠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골드만삭스를 주관사로 선정해서 블록딜 방식으로 코웨이 주식 이 매각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코웨이 참 말이 많았는데 사실 웅진그룹에서 코웨이 다시 되찾겠다 했을 때 MBK 파트너스가 선을 딱 그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매각딜, 블록딜 방식이 나왔으니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뭐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웅진은 코웨이를 되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MBK 파트너스는 팔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블록딜은 했어요. 그러면서 매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록딜한 가격은 이제 종가 대비 7% 정도 할인 수준. 그러니까 어제 그 하락은 대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블록딜에 따른 압박에 따른 주가 조정은 어제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웨이는 사실 기업 가치는 좋아요. 그래서 렌탈 시장의 강자죠.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위 기업이고 정수기 렌탈은 이제 뭐 사실상 포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 외 의류 청적이나 비대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제 그 카테고리를 좀 다변화해 나가면서 렌탈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올해 초에 약간 주춤했는데 올해 후반기부터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 웅진그룹에 대한 인수 불확실성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웅진그룹이 이 재무구조가 불안정해져서 코웨이를 팔았는데 아직까지도 재무구조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웅진싱크빅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좀 과도하게 그 코웨이를 영입하려고 무리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시장의 인식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웅진싱크빅의 주가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어찌해서 코웨이가 웅진그룹에 인수된다고 해도 그 재무적인 부담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는 코웨이의 몸값은 2조 원 정도인데 지금 웅진그룹은 그 정도의 돈이 절대 없거든요. 앞으로 마련하기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인수에 따른 불확실성 어찌어찌 인수가 된다고 해도 코웨이와 웅진그룹의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코웨이가 웅진의 입장에서는 찾고 싶은 자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죠. 인수에는 좀 재무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수적인 관점 코웨이 의견 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고 오늘장 유망주 들여다볼 텐데요. 어제 사실 한껏 기대를 했었는데 네네. 중국, 일본 다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시들시들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전망까지. 그렇죠. 그래서 어제는 장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정상회담이 비교적 잘 마무리가 됐고 또 간밤에 미증시도 뭐 버텨주는 흐름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추가 상승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다만 내일은 연휴를 앞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관점이 필요하고 코스닥 지수가 그동안 올라온 게 외국인의 수급이었는데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 팔아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산 이런 차익 매물을 좀 쏟아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을 좀 주로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장이 마감되면 5일간의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에는 시장 거래 대금이 좀 감소할 수 있고 리스크 회피 심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염두를 다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연휴가 지나가게 되면은 주목받을 포인트는 실적입니다. 3분기 프리어닝 시즌이 이번 달 말부터 진행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만큼 실적 개선 기대주를 선별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관심 가지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서울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LED 전문 업체죠. LED 업황 부진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었는데 글로벌 LED 업황 개선되고 있고요. 신성장 동력으로 자동차 램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스마트카의 성장에 따른 수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반등 후 약간 버티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재상승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2만 원에서 2만 500원 정도 사이입니다. 어제 종가 근처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2만 2천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한 19,50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까지 오늘자 유망주 알아봤습니다.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마켓워치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어지는 출발 마켓원 1부 종목 고스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